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진 데다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재보선 사상 가장 높은 20.54%로 집계됐습니다. 재보선 사전투표에는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대종사를 비롯해 불교 지도자와 스님들도 적극 동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와 상생을 발언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거행됐습니다. 서울에서도 제주 4.3 사건 추념식과 희생자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가 선포된 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노연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약사사와 도선사의 100만 원력 불사 동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과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불자 조직 수미산 상월청년회가 첫 모임을 갖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수도권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확진자 발생 지역이 확대돼 전국적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비중 자체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어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몇몇 이제 특정 지역들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이 따뜻해지면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등도 악재로 작용해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계속 이어지는 집단 감염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독교계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지난 주말까지 교회와 성당 등 시내 종교시설 1000곳을 특별 점검했습니다. 불교계도 긴장 속에 방역의 끈을 한층 조이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주간의 하이라이트 연등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로 열지 않고 재등 행렬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올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른 지난해 총선보다 방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대하여 표면 소독 방식으로 투표일 전과 후에 소독을 실시합니다. 발열 체크 전담 인력, 그리고 임시 기표소 인력, 선거인 본인 확인 사무원은 안면 보호구 및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추가로 착용하는 등. 한편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게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대표자가 아닌 방문자 모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식당과 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집니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일상으로의 회복, 따뜻해진 봄바람에 느슨해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54%로 집계돼 역대 재보선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이 21.9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18.65%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였습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 간 치열한 접전, 양상이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진영, 또 정당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틀간의 사전투표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 종사를 비롯해 불교 지도자와 스님들도 적극 동참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공의제도에서 대중공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고 한다면, 스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중공사인 민주주의, 선거, 투표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의 본투표는 오는 수요일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됩니다.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인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와 상생의 세상을 발언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할머니의 큰 꿈이 이뤄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오빠 명예회복만 하게 해줍서. 4.3 사건 당시 좌우 이념의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와 오빠를 잃은 87살 손민규 할머니의 사연을 외손녀인 대정여고 1학년 고가영 학생이 소개하자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손민규 할머니 오빠 고 손동규 어르신은 지난 3월 16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4.3 행방불명인입니다. 이번 재심 판결로 손할머니의 가슴속에 평생 맺혔던 한이 풀렸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73주년 추념식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해 4.3 특별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념식에는 처음으로 서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란히 참석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불교의 4.3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4.3 당시 불교계 피해는 이웃 종교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가운데 당시 특정 종교를 가진 폭력단체로 악명이 높았던 서북청년단의 성격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4.3 전시회에서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회개한다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특별히 제주 4.3의 시공에서 순환당하며 제2의 무불 시대를 겪어야만 했던 우리의 이웃 종교인 불교의 교반들에게 통회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종교 탄압과 간음사 유적지 복원 등 제주 불교계의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제주 4.3 사건 73주년 추념식과 희생자 추모제가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내 5개 공간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 73주년 추념식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 지내야 했었습니다. 집안마다 순이 삼촌의 사연을 하나씩은 품고 있을 그 고통과 슬픔 어찌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추모제를 통해 4.3 당시 희생된 스님과 3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선포된 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모연운동에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천진난만한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도 바루 모양의 저금통에 하루에 100원씩 정성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 약사사와 도선사의 100만 원력 불사 동참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포교 중심 도량인 강서구 개화산 약사사에 천진난만한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한국불교 중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모연운동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상징인 바루 모양의 저금통이 들려 있습니다. 중학생 불자들은 100원짜리 동전으로 채운 바루 저금통을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에게 전달했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스님에게 새 저금통을 받아들었습니다. 2달 전에 모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학업성취 그거 빌면서 모았어요. 엄마한테 받은 돈이나 약간 좀 예전에 모았던 돈으로 조금씩 모아가면서 넣었어요. 지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서울 개화산 약사사가 종단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선포 2주년을 맞아 어린 불자들에게 바루 저금통을 나눠주고 동참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불교가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이 어린이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여야 커서도 부처님한테 귀의할 줄 알고 보시할 줄 아는 그런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약사사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에 앞서 온라인 방식으로 어린이 법회를 열고 아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불자들은 발랄하고 깜찍한 동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율동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산의 천년고찰이자 호국 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에서도 신도들의 100만 원력 불사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신도의 임원들은 틈틈이 모은 보시금으로 채운 바루 저금통을 주지 도서 스님에게 전달했고 스님은 모금함에 저금통을 넣으며 한국 불교의 힘찬 내일을 발언했습니다. 참여는 가져오고 이번에도 그거 사서 3개 갖고 왔어요. 3통을. 식구가 40식구인데 3통을 제가 다 채워서 지금 한 통 집에 또 있어요. 주지 도서 스님은 새로운 바루 저금통을 신도들에게 선물하며 지속적으로 보시행에 나서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저희 도선사에서도 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불법이 다시 8년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부 대중이 하나 되어 원력보살이 되어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하루 100원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으겠다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지난 2년간 모두 120억여 원을 모여냈고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된 바루 저금통 10만 개 가운데 35%가 회수됐습니다. 100만 원력 불사의 핵심 사업들도 꾸준히 진행돼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은 35%의 공사 진행률을 보였고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공사 진행은 50%에 이르렀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진산식 대신 대중법회로 재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경내 화엄원에서 열린 화엄법회 법좌에 올라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스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소임을 더해서 하던 걸 마무리하고 가라라는 마음으로 그러셔서 사부대중이 다 한 마음으로 재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화엄사는 최근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19교구 본말사가 모연한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엄사가 제1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화엄사는 경내 화엄원에서 제1회 홍매화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열어 신승원 씨에게 1등상이자 교구장 스님상인 화엄대상을 수여하고 허칠구 씨에게 최우수상인 구례군수상을 신도회장상인 생명상을 이도기 씨에게 수여했습니다.
화엄사는 내년에도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전문가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극락전 3,000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우리 사회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건봉사는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 아도 화상이 창건한 천년고찰 금강산 건봉사는 한때 3천여 칸의 전각과 1,0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했던 4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미타 만일 연불 기도를 통해 31명의 스님들이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한 한국 정토불교의 시원 도량입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외적에 강탈당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야사리를 되찾아와 봉안한 정멸보궁이기도 합니다. 건봉사는 장엄했던 도량복원불사의 일환으로 3년에 걸쳐 극락전을 중창하고 불자들의 서원을 담은 3,000불 점안법회를 3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이 안락함을 찾고 그 소원을 한번 꼭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원력이 부족한 그런 말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갖는 걸 교활해서 다시 부처님을 의지해서 마음에 평안도 얻고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이 훈련했고 6.25 전쟁 당시 도량이 전소된 이후 1989년까지 출입이 통제됐던 비원을 담은 건봉사는 그 어느 곳보다 간절하게 통일을 발언하는 호국 도량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위급상황으로 되어 있는 코로나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발언이고요. 가장 최북단에 차지하고 있는 건봉사이니만큼 남북 통일이 빨리 성취가 돼서 온 국민의 소구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봉사는 6차 만일 연불기도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모든 생명의 평화와 국태밀안을 발언하는 제7차 만일 연불회를 입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위례 상월선언과 만행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 불자 조직 수미산 상월청년회가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인 법당 예절을 배우고 식모기를 맞아 나무도 함께 심으며 젊은 불교,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서리상, 달월. 서리와 달을 벗삼아 마음을 바라보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청년들의 신행 조직 수미산 상월 청년회가 첫 번째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창립법회를 봉행한 지 13일 만입니다. 세계조로 나뉜 청년들은 우선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법당 예절부터 삼배자세, 명상법 등 기초적인 불교 예법을 배웠습니다. 일주문은 이제 외부 세계와 이제 부처님 세계를 경계를 대고 그런 의미도 있고 밖에서 일주문으로 들어오실 때는 반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는데요. 하나, 둘, 배운 것을 직접 해보며 청년들은 불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 스님들께서 차분하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처음 가는 절이더라도 예의 잘 지키고 스님들과 부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를 심으며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청년의 활동에 임하겠다는 마음도 다졌습니다. 떨어지는 봄비 속 나무를 심는 청년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 기념 식수를 통해서 상월 청년회가 영원히 우리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법회를 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월 청년회는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과 만행결사단의 자비순례 정신을 이어받아 상월선언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이 창립한 청년 신행 조직입니다. 1기 상월 청년회는 20, 30대 청년 불자들과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생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회를 이끌 지도법사로는 수국사 템플스테이 도감 효연 스님과 동국대 학인 스님 승가결사체 7불회 소속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대학생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이제 쉽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청년 상월에는 오는 10월 23일 수계법회 때까지 매월 2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걷기 명상과 무건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 수국사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에 의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불교계에선 처음으로 부산 홍법사에서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기도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경내 대광명전에서 주지 심산 스님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 회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금 그 미얀마의 땅에는 고통을 여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고통은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멀리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부처님의 나라라고 알고 있는 그 미얀마의 일부의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회양식에서 참석자들은 미얀마 현지 상황을 전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개인마다 연꽃 등을 밝히며 축원과 기도를 통해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했습니다. 오늘은 76번째를 맞은 식목일인데요.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사찰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물론 환경보호 기능과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의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